홍장훈이가 지가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펜을 잡고 뭐 메모를 하는 장면이 라디오 인터뷰, 요새는 다 유튜브로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되잖아요. 여기서 확인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재인 메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작성된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홍장훈이의 행적을 추적을 했더니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겁니다. 홍장훈이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했던 날 밤 15분쯤 뒤에 국정원장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10시 46분. 여기서 여인영과 첫 통화를 했고 10시 53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장훈이 사무실로 갔어요. 11시 6분. 그런데 홍장훈이 이자는 국정원장 공간 입구가 공터여서 서서 메모지에 막 썼는데 어두컴컴했고 막 쓰는 바람에 자기가 무슨 글자인지 해독이 어려워서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타임라인 시간으로 보면 11시 6분이면 본인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어두컴컴해서 시갈겨서 흐려 써서 못 알아볼 정도의 메모를 쓸 수가 없죠. 자기 사무실에서 썼다면. 그러면 11시 6분 이전에 어디에선가 썼을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 통화 시간 전에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10시 53분에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어두컴컴한 데서 썼다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메모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의 문제를 포함해서 또 메모가 4개가 아니라 어제는 조태용 원장의 헌재 진술로 메모가 4개씩이나 된다 도대체 원본은 없고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하나가 또 발견돼서 5개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오늘 댓글창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문영배 이자가 행범방 사태로 뭘 해커가 해킹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행범방에 함께 했다가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그만둬버린 A라는 사람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대학고등학교 동문이겠죠. 15기 동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정말 막 역겹고 메스꺼운 이런 이 도착적인 성 관련 얘기들을 뭐 어디서 뺏겼는지 하여튼 이 방에 자꾸 올리고 그래서 영 보기가 좀 그랬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동문 사이에 야 하고 지적하기도 좀 그래서 한때 카페 활동에 참여했다가 오래전에 그만뒀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최근에 누군가 해커가 침입해서 있지도 않은 음란물을 막 심어놨다 이런 건 아니다 최소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A씨의 증언은 해당 음란물이 과거부터 꾸준히 게재되어 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특정 시점에 제3자에 의해서 조작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동문방의 다른 구성원들도 좀 찜찜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좀 심각했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방에 올라와 있는 전체 게시물 7,700여 개 중에 30% 가까운 2,000여 개가 음란물로 채워져서 사실상 음란물 공유 카페로 사용됐다. 그리고 그중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문 형배는 300회 이상 방문했고 댓글까지 남겼다. 문 형배는 더 이상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입장을 밝혀라. 한국갤럽이 아주 인색한 여론조사인데 이 한국갤럽 조사에 헌재 신뢰 안 한다가 40%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도 38%로 조사됐습니다. 한 변 있습니다. 자유우파 변호사 단체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원 회장의 성명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졸속 편파 재판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했고 변론 재개 후 50분 만에 종결한 바 있다. 이 마은혁 사건은 2025년 1월 3일 제기된 것인데 같은 권한쟁의 사건인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2023년 7월 28일 접수됐고 유상범 의원 등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법사위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은 2024년 7월 12일경 접수됐는데 2년 전, 1년 전에 접수된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그런데도 유독 마은혁 권한쟁의 사건만 속도를 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은 2024년 8월 2일 제기되었다가 6개월 후인 2025년 1월 23일 선고가 되었다. 또 2024년 12월 5일 제기된 감사원장 탄핵 사건,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형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은 아직도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거나 변론 중이다. 그런데 탄핵 헌법재판소는 유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만 전혀 다른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고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헌법재판의 목적은 헌법수호 딱 하나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 더불어민주당이 무절제하게 탄핵을 남발하기 시작한 이래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온 행태들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를 헌법수호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법 절차의 가장 핵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권을 헌재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졸속 편파적 재판으로는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국론 분열과 전국 불안을 가중시켜 헌법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다. 계속 이렇게 강행한다면 헌재는 그 존재 의미를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게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 이대로 강행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와 궤를 같이 하는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원 회장의 입장문이었습니다. 한남동 대첩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행동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앞을 방문했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헌재 항의 방문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 김석기 의원은 오늘 헌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여론에 밀려서 20일 추가 변론을 더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0일 추가 변론 날에는 한덕수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의해서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헌재가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날, 이 2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날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2월 25일로 기일을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시국선언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비중 있게 기사를 썼는데 서울대 탄핵 반대 집회는 오늘 오후 5시 서울대 학생회관 앞 아크로 광장에서 열립니다. 아크로 광장은 서울대 학생들이 집회를 할 때 늘 모이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있고 또 이들은 월요일 시국선언을 같은 장소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김모 학생, 이번 탄핵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2030 세대가 앞장서야 한다. 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겠다.
지금 465명이 집회 참가에 사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전해드린 것은 연세대학교 한 10여 명의 재학생 졸업생들의 집회, 탄핵 반대 집회였는데 서울대는 제법 규모 있게 지금 집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진모 학생은 탄핵이 국가안보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고 정적 탄핵을 통해 정권 교체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의 탄핵 반대 집회와 시위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사 일론이었습니다.